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브로콜리는 11월에서 4월 사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저렴하게 산다면 한 송이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찬용으로 한 송이 쪄서 아삭아삭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기도 쉬워 가격이든 조리든 영양이든 한 개도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산소 같은 여자로 유명한 이영애 씨가 자신의 피부 관리를 위해 여러 야채들과 브로콜리를 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건강과 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전 김지영 서울대 연구교수팀에 의해 브로콜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유황 화합물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노화,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 역시 항암작용을 하며 특히 인돌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3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여성과 임산부에겐 브로콜리만큼 좋은 야채가 없습니다. 빈혈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엽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훌륭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무려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7배에 달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맛과 다양한 영양 정보로 건강을 대접하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김지영 서울대 연구교수, 이기원 서울대 교수, 한정수 건국대 교수, 이시영 서울대 연구원, 최보령 건국대 연구원 연구팀이 브로콜리 성분인 설포라판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다다기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자폐 환자와 정신분열 환자의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뇌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뇌 건강에 좋고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들은 치매주에게 2달 동안 설포라판을 투입한 결과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는 60% 이상, 타우는 약 70%에서 80% 이상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에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의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브로콜리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특효약이 됩니다.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이, 비타민C,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몬드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암 예방은 물론 항상화 면역력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 건강의 특효인 설포라판을 만나면 더욱 그 효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브로콜리를 씻으시나요? 브로콜리의 빠글빠글한 꽃봉오리에 배추좀나방유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브로콜리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배추좀나방 유충은 크기도 작고 색상도 연두색이라 발견이 어렵습니다.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를 모두 씻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흐르는 물에 대충 세척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벌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브로콜리 꽃봉오리는 모양 특성상 벌레와 이물질이 숨어있기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도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소금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에 30분 동안 담가놓고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냅니다. 잘 씻은 브로콜리는 물에 담궈 끓이지 말고 물을 붓지 않고 수증기에 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삶거나 끓이면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좋은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 예방 식품 1위로 브로콜리를 꼽았습니다. 뉴질랜드 한 의과대학 연구팀도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웬만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암의 비결은 바로 설포라판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항염, 항암 작용을 하며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도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면역세포를 도와 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어떤 요리로 해 드시나요? 아마도 초고추장에 많이들 찍어 드실 텐데 초고추장과 브로콜리는 그리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 산성에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니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이때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그 영향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찌거나 데친 다음 양파를 기름에 같이 볶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면 맛 좋은 반찬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오징어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성분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오징어를 함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 최고의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대파와 함께 달여 먹으면 초기 감기에 발생하는 두통과 오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치매와 암 예방에 아주 훌륭한 음식이며 양파와 오징어, 대파와 먹으면 최고의 영양 음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보통 위에 좋다고 대답들 하십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즙으로 또한 환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위에 좋을까요? 그리고 양배추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드셔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건강 한 그릇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양배추에 대해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도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어르신들에겐 사소한 넘어짐도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넘어지실 때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는 보통 골다공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나시면 쉽게 아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하신 후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생하시고 심할 경우에는 내부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과 혈액 응고는 비타민 K가 담당합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단백질 합성을 돕고 고밀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관 내부에 칼슘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맥 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비타민 K는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 여러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쉽게 병에 걸리고 흔한 감기에도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 기력이 저하되어 하루 무기력하게 보내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실 때도 있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통증이 생기셔서 갑자기 허벅지나 팔에 움찔거리며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타민 C의 부족으로 발생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감이 생겨 신체 건강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양배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 중 1위가 암이죠. 양배추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인데요. 양배추뿐만 아니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4개 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채소를 일컫는 말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 양배추, 무, 유채, 콜라비, 청경채, 케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암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과 해독 작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다양한 곰팡이나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채소가 오랜 시간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강한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이 생긴 균주들에게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 신체에 좋은 미생물도 죽이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고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C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 어떻게 이 효과를 누리며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건강 한 그릇이 우리 시청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되도록 생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아쉽게도 물에 잘 녹아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열과 물에 민감한 비타민 C를 우리 몸에 잘 흡수하게 하려면 과도한 가공이나 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양배추와 어떤 것을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삼겹살 드실 때 양배추 쌈에 드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성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비타민 B는 단백질과 섭취할 때 흡수율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장 즐겨 먹는 단백질 공급원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삼겹살입니다. 양배추의 수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의 흡수를 도우려면 삼겹살에 양배추 쌈을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배추를 삶아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렸죠. 그러나 양배추가 단단하고 씻기가 힘드시면 삶으시되 조금만 삶아 아삭아삭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기억나시죠?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 과한 조리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양배추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많으시죠?
사과의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소라판과 사과의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와 사과, 왠지 안 어울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양배추와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건강한 그릇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생채 무침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삭한 양배추와 달콤한 사과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위를 더욱 튼튼하게 해줄 겁니다. 이름하여 양배추 사과 생무침. 양배추 사과 생무침을 만드는 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채를 썰어서 물에 씻은 후에 물기를 빼 한쪽에 잠깐 두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다진 마늘과 아미노 간장, 레몬즙, 매실액,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양념장을 썰어둔 양배추에 붓고 묻혀주시는데요. 이때 사과를 반 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조물조물 묻혀준 후에 사과와 파를 채 썰어 넣고 한 번 더 살살 묻혀줍니다.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달콤한 사과를 넣어 무치면 씹을 때마다 달콤한 맛이 올라와 설탕으로 무친 무침과 달리 깔끔한 뒷맛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정말 최고의 궁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알려드린 방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들, 양배추를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로 인해 요오드가 부족해지게 되면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는 갑상선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살짝만 쪄도 고이트로젠의 70%가 사라지게 되니 갑상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양배추를 익혀 드시고 하루 양배추 2장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